뭐? 한국 전지 훈련이요? 아직도 개고기 먹는 나라 아니에요? 여기 한국인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정신이 나가서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고 비웃던 러시아의 17살 발레 영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교양이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단 2주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제 어리숙함을 용서해주세요. 왜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며 한국에 감사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2주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리사 페트로바이고 모스크바 발레 아카데미의 수석 발레리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 12살에 이미 국제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받았죠. 볼쇼이 극장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알리사, 오늘도 연습실 사용 불가야. 전력망이 또 나갔대. 동료 카티아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시작된 지 벌써 3주째였죠. 유럽 전역을 덮친 이상 기후는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볼쇼이 극장 근처의 우리 아카데미는 1842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이었습니다. 차르 시대부터 최고의 발레리나들을 배출한 명문이었죠. 바가노바, 울라노바, 플리세츠카야. 전설적인 발레리나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에어컨? 그런 건 애초에 설치된 적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여름은 원래 선선했으니까요.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죠. 어제 나타샤가 탈수로 쓰러졌어. 구급차로 실려갔다던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나타샤는 우리 중에서도 체력이 가장 좋은 친구였거든요. 매일 8시간씩 연습해도 지치지 않던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는데 연습실로 가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없었고 오히려 밖에 뜨거운 공기만 들어왔죠. 100년 된 나무 바닥은 땀으로 미끄러웠고 거울은 습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발레리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동작과 호흡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마담, 이대로는 가을 공연을 준비할 수 없어요. 제가 담당 선생님인 마담 이리나에게 항의했지만 그녀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알리사,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원장님께서도 시청에 계속 요청하고 계시지만 그날 오후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폭염이 끝날 때까지 아카데미를 임시 휴교합니다. 연습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80년 역사상 날씨 때문에 문을 닫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계속 운영했던 아카데미가. 미안하다, 아이들아. 하지만 너희의 건강이 더 중요해. 어제 보건 당국에서 경고가 왔어. 이 상태로 연습을 계속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발레에 바친 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러시아의 인프라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전력망은 이런 폭염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죠. 모스크바 전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일어났고 수도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알리사, 이번 주 토슈즈 수업도 취소야. 너무 위험해. 마담 이리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슈즈를 신고 춤추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거든요. 지난주에는 3학년 선배가 그랑주 때 도중 미끄러져 무릎 인대를 다쳤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방 안은 찜통 같았고 시트는 땀으로 축축했죠.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기숙사 복도에서 룸메이트 스베타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알리사, 이대로면 정말 끝이야. 가을 공연은커녕 몸이 망가질 거야. 알아. 근데 어떻게 해? 모스크바 전체가 이 상황인데.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바람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밖도 숨막히긴 마찬가지였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은 열기로 흐릿했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오븐 같았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은 어떨까? 거기도 마찬가지래. 파리 오페라 발레단도 연습을 중단했대. 유럽 전체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러시아가 심각했죠.
원래 추운 나라라 더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학교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실내보다는 나을까 해서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아스팔트가 녹고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도로에 아스팔트가 열기에 녹아 끈적거렸어요. 공원의 나무들은 잎이 다 말라 떨어지고 있었고 연못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좀 봐. 카티아가 가리킨 곳에는 노숙자들이 분수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물이 끊긴 분수대였는데도 그늘을 찾아 모인 거죠. 우리도 나무 그늘 아래 앉았지만 5분도 못 돼서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더 심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8시간씩 연습하던 몸이 일주일만 쉬어도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대로면 가을 공연은커녕 발레리나 생명 자체가 끝날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제안이 들어온 게 바로 그때였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니 스베타가 흥분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리사, 큰일이야. 아니, 좋은 일이야. 스베타가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지금 한국이라고 했어? 저는 룸메이트 스베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건 한국예술의 전당에서 보낸 여름 집중 프로그램 초청장이었죠. 우리 아카데미로 공식 초청이 왔대. 항공료랑 숙박비 전부 지원해준다고 해. 원장님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 뜨거운 삼계탕이나 먹는 미개한 나라 말이야? 아시아 사람들이 발레를 뭘 안다고? 제 머릿속 한국은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TV 다큐멘터리에서 봤죠. 한여름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시원하다고 외치는 정신 나간 모습을요. 그들은 에어컨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불쌍한 사람들. 제 편견은 뿌리 깊었습니다. 러시아 발레계에서는 아시아 무용수들을 낮게 봤어요.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예술성은 없다고 믿었죠.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더욱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알리사,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최소한 연습은 할 수 있잖아. 스베타, 정신 차려.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덥고 습해. 게다가 제대로 된 시설도 없을 거야. 북한이랑 전쟁 중인 가난한 나라잖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김치와 케이팝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 좀 봐. 스베타가 미리 충전해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정전에 대비해 항상 여러 대를 충전해두던 거였죠.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사진이었는데 잠시 말을 잃었어요.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이 보였거든요. 이건 분명 조작된 사진이야.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아는 엉망일 거야.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 체면 때문에 겉만 꾸미는 거지.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모스크바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고 이번엔 3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돗물도 끊겼죠. 학교에서 비상식수를 배급했지만 하루에 2리터뿐이었습니다. 씻을 물은 꿈도 못 꿨죠. 알리사,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평소 밝고 쾌활했던 카티아가 탈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썩어가느니 차라리 한국이라도 가보는 게 나아. 평소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카티아마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김치 냄새나는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차라리 시베리아로 가는 게 나을 거야. 제가 비아냥거렸지만 카티아는 진지했습니다. 알리사,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지금 우리가 연습 못한 지 2주가 넘었어. 이대로면 가을 공연은커녕 발레리나 생명도 끝이야. 그렇다고 아시아 따위에. 따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지 모르겠어? 카티아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충전해둔 노트북으로 한국을 검색해봤습니다. K-팝 가수들이 춤추는 영상이 나왔는데 저는 경멸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게 춤이라고? 그냥 원숭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잖아.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과 전통에 비하면 한국의 춤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칼군무? 그건 예술이 아니라 체조였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죠. 하지만 다음 날 원장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습니다. 알리사, 너도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 원장님, 제가 왜 그런 후진국에. 알리사. 원장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너가 이번 가을 지젤의 주역으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이대로면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 아니, 우리 아카데미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어. 180년 전통의 우리 아카데미 학생들이 아시아에 가서 배운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원장님, 한국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발레의 역사도 없는 나라인데. 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리사, 너가 아는 한국은 30년 전 한국이야. 지금은 달라. 내 제자 중에 한국에서 객원 교수로 일한 사람이 있는데 시설이 상상을 초월한다더구나. 그래도 가서 직접 봐. 그리고 판단해. 최소한 너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될 거야. 결국 저는 마지못해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투덜거렸죠. 분명 후회할 거야.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 아마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체육관에서 연습하라고 하겠지. 그리고 매일 김치만 먹여대겠지. 출발 전날 짐을 싸면서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토슈즈도 제대로 없을 거야. 바닥은 콘크리트일 테고. 아, 정말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10명의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다들 암울한 표정이었죠. 마치 유배를 가는 사람들 같았어요. 2주만 버티자. 어차피 러시아나 한국이나 지옥인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스베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더 나쁠 거야. 습도 때문에. 제가 단언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불쌍한 나라. 우리 같은 수준 높은 발레리나들을 받아서 영광이겠지.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들 됐어? 밖은 아마 40도는 넘을 거야. 그리고 습도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거야. 제가 동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시아의 습한 더위는 악명 높았으니까요. 러시아의 건조한 더위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게이트웨이를 걸을 때까지도 별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계속 걸을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게 확실히 느껴졌죠. 스베타, 여기 시원해? 말도 안 돼. 공항에 에어컨이 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마 환풍기 정도겠지. 조금만 더 가면 다시 더워질 거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었습니다. 공항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밖은 분명 35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안은 완벽한 23도였습니다. 그것도 건물 전체가 균일하게요. 한 곳도 덥거나 추운 곳이 없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천장은 높고 밝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기였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상쾌했고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죠. 알리사, 저기 봐. 카티아가 가리킨 곳을 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대기구역의 의자마다 개인 에어컨 조절 장치가 있었어요. 작은 터치스크린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었죠. 이게 정말 공항 의자야?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의자에 앉아 에어컨을 조절해봤습니다. 18도부터 26도까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까지 조절 가능했죠.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을 생각해봐.
여름이면 찜통이 되고 사람들은 부채질하느라 정신없잖아. 스베타의 말이 맞았습니다. 러시아의 공항들은 에어컨은커녕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없었죠. 특히 구소련 시절 지어진 건물들은 더 심했어요. 천장이 낮고 창문도 작아서 여름이면 지옥이 됐죠. 잠깐 이것 좀 봐요. 누군가 벽에 붙은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공항 내부의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수치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구역별로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였죠. A구역 23도, B구역 22도, C구역 24도, 수화물 찾는 곳 21도. 왜 구역마다 온도가 달라? 우리 중 한 명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활동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많이 걸어다니는 통로는 더 시원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곳은 적당하게요. 수화물 찾는 곳은 무거운 짐을 들기 때문에 가장 시원하게 했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가능하다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저 건물 전체를 데우거나 식힐 뿐 구역별로 온도를 다르게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움직이는 보도 위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왔고 천장에는 공기 정화 장치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죠. 화장실도 가보자. 호기심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칸마다 개별 환기 시스템이 있었고 온도 조절도 가능했어요. 심지어 비데의 물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죠. 화장실이 우리 기숙사보다 더 쾌적해. 카티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거울 앞에는 찬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가 있었고 세면대에서는 정확한 온도의 물이 나왔죠. 그리고 냄새가 전혀 안 나. 맞았습니다. 공중화장실 특유의 악취가 전혀 없었어요. 방향제 냄새로 덮은 게 아니라 정말로 깨끗했죠.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공항만 특별히 꾸며놓은 거야.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려고. 밖에 나가면 현실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간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고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무료 음수대였습니다.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이 선택 가능했고 심지어 얼음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종이컵이 아닌 진짜 유리컵이 비치되어 있었죠. 이 정도 시설이면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한국인이 우리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효율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공항은 국가의 첫인상이니까 투자를 아끼지 않죠. 친절한 설명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맞으러 왔습니다. 놀랍게도 유창한 러시아어를 구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발레 아카데미 학생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김하은입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덥죠? 밖은 36도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은 어디든 시원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디든 시원하다고? 공항 나가면 바로 거짓말인 게 들통날 텐데. 짐이 무거우시죠? 카트 쓰세요. 하은 씨가 공항 카트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특별했어요. 바퀴가 360도 회전하고 브레이크까지 있었죠. 러시아 공항의 삐걱거리는 카트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철도 타러 가실까요? 서울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가는 길도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에어컨이 나와? 네, 한국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아요. 하은 씨의 설명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과시용이라고 생각했죠. 대단하긴 한데 이게 끝일 거야. 기차 안은 분명 다를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우와. 기차 안은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았습니다. 넓은 좌석, 개인 테이블, 콘센트, 와이파이, 그리고 개인 송풍구까지. 이게 일반 요금이에요? 네, 공항철도는 모든 좌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석에 앉자 자동으로 등받이가 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에서 작은 화면이 나왔어요.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여행 정보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죠. 이건 비행기보다 더 좋잖아? 카티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라니.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죠. 그래, 공항 주변만 잘해놓은 거야. 도시에 들어가면 다를 거야. 분명 낡은 건물들과 더러운 거리가 나타날 거야. 하지만 곧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 저는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거야.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은 여름이면 지옥이 됩니다. 특히 모스크바 지하철은 깊이가 깊어서 환기가 잘 안 되죠. 뜨거운 공기가 터널에 갇혀 순환하면서 온도가 40도를 넘기도 해요. 사람들의 체온과 숨결로 습도까지 높아지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죠. 마스크라도 준비해야 하나? 냄새가 심할 텐데. 스베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여름 냄새는 정말 끔찍하거든요. 땀 냄새,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환기가 안 되는 터널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서.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시원해지는데? 처음엔 지하라서 그런가 싶었어요. 땅속은 원래 시원하니까요. 하지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하철역이라고? 모스크바 지하철역은 지하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합니다. 대리석 기둥, 샹들리에, 모자이크 벽화. 스탈린 시대에 지어진 역들은 정말 궁전 같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역은 다른 의미로 놀라웠어요. 일단 공기가 달랐습니다. 지하 깊은 곳인데도 신선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죠. 천장을 보니 거대한 공기정화 장치들이 있었고 플랫폼 곳곳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도가 정확히 24도네? 카티아가 벽에 걸린 온도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플랫폼 전체가 균일하게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기차 올 때까지 5분 남았네. 스베타가 전광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어요. 잠깐 이거 봐. 객차별 온도가 표시되고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각 칸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1회 1호차 18도각 냉방, 1회 2호차 22도중 냉방, 1회 3호차 26도양 냉방. 믿을 수가 없어. 한 열차 안에서도 온도를 다르게 한다고? 하은 씨가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임산부나 노약자는 양냉방 칸을,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강냉방 칸을 타면 되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가능하다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저 전체 난방을 켜거나 끄는 게 전부였죠.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22도 중냉방 칸을 선택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 천국이다. 카티아가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적당히 시원한 온도, 쾌적한 공기,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소음.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러시아 지하철은 굉음이 엄청납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은 더 심하죠. 레일과 바퀴의 마찰음, 모터 소리, 브레이크 소리가 합쳐져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한국 지하철은 방음 기술이 뛰어나고 레일도 특수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적죠. 하은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보니 더 놀라웠어요. 쿠션이 체온에 반응해서 적당한 탄력을 유지했고 등받이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의자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나와. 정말이었습니다. 좌석 아래에서 미세한 바람이 나와서 등과 허벅지가 땀에 젖지 않도록 해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된 발견이었습니다. 먼저 각 문 위에 있는 노선도가 디지털이었어요.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다음 역까지 남은 시간도 나왔죠.
환승역에서는 어느 문으로 나가야 환승이 가까운지도 알려줬습니다. 와, 이거 봐. 각 역의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표시돼. 정말이었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 터널 구간에서도 휴대폰 신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5G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모스크바는 역에서도 신호가 약한데 한국은 전 구간에 중계기를 설치했어요. 시민들의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때 차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4개 국어로 안내가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이 정도라니. 지하철 안의 사람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일어나더니 방금 탄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사양하자 그냥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러시아에서는 노약자석이 있어도 젊은이들이 안 비켜주는데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어서 어른을 공경해요. 특히 지하철에서는 더 그렇죠. 우리가 탄력이 가까워지자 하은 씨가 신기한 걸 보여줬습니다. 이 앱 보세요. 지하철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각 칸의 혼잡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혼잡. 이걸 보고 덜 붐비는 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치, 화장실 위치도 다 나와 있죠. 화장실도 있어요? 네, 주요 역마다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요. 예술의 전당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 자체가 작은 미술관 같았어요.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각 역마다 테마가 있어요. 여기는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예술을 테마로 꾸몄죠. 천장은 높고 밝았고 조명은 자연광에 가까웠습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특수 타일로 되어 있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특별해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든요. 정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천천히, 적을 때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손잡이도 체온에 반응해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유지된다고 했죠.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밖에 열기가 안으로 들어올 텐데. 하지만 놀랍게도 출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의 벽이 밖의 열기를 차단하고 있었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한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승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첨단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역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네,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해요. 그래서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하죠. 모스크바 지하철도 나름 자랑거리지만 여름에는 고문기구가 됩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오히려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부러웠어요. 근데 이 정도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한국은 대중교통을 공공재로 봐요. 시민의 이동권은 기본권이니까 국가가 지원하죠. 발레리나로서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이런 수준의 대중교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역을 나서자마자 한국의 진짜 여름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으악! 습도 90%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뜨거운 수건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순간 모스크바의 건조한 더위가 그리워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여름이에요.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죠. 하은 씨는 태연했지만 우리는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고 있었습니다. 토슈즈를 넣은 가방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예술의 전당까지 얼마나 걸어야 해요? 5분 정도요. 하지만 먼저 점심 먹고 갈까요? 여기 근처에 특별한 식당이 있어요. 특별한 식당? 저는 불안했습니다. 분명 그 악명 높은 뜨거운 음식을 먹이려는 거겠죠. 하은 씨, 우리는 시원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 같은.
한국에도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걸 경험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걷는 동안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길 중간중간에 미스트가 뿜어져 나오는 장치가 있었어요.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 미스트예요. 구청에서 여름마다 설치하죠. 작은 물방울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금세 다시 땀이 났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간판에 원조 삼계탕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거든요. 저 끔찍한 음식을 정말 먹어야 하나.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한여름에 뜨거운 닭 국물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요. 그때는 미개하다고 생각했죠. 문명화된 사람들이라면 더울 때 차가운 걸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휴, 다행이다. 안심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미쳤어. 에어컨 켜놓고도 뜨거운 걸 먹는다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도 계속 국물을 떠먹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수건을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걸 먹어야 해요? 제가 거의 애원하듯 물었지만 하은 씨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한 번은 경험해봐야죠. 삼계탕은 여름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이 더위에 뜨거운 걸 먹는다고요? 이열치열이라고 들어봤어요? 열을 열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냥 에어컨을 못 사는 사람들의 자기 위안이잖아요. 제 말에 옆 테이블 아저씨가 돌아봤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어를 했어요. 학생, 한국이 가난해서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여기 봐. 이 식당에도 에어컨 있잖아. 그것도 아주 강력한 걸로. 근데 왜 우리가 뜨거운 걸 먹는지 알아?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나도 러시아에서 10년 일했거든. 가스프롬 한국 지사장이었어. 그는 한국의 대기업 직원으로 모스크바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러시아 사람들처럼 여름에 찬 것만 먹었어. 아이스크림, 크바스, 차가운 보르시.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더라고. 왜요? 찬 것만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자주 났어. 그리고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감기도 자주 걸렸고. 그래서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삼계탕을 먹기 시작했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먹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더라고. 그때 주문한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통닭이 들어있고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너무 뜨거워 보여요. 카티아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한 숟가락 떠봐. 천천히. 아저씨의 권유에 마지못해 국물을 떴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어요. 입에 넣는 순간. 앗, 뜨거워.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이마에 땀이 맺혔는데 그 땀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땀이 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냉각 시스템이지. 계속 먹다 보니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몸은 뜨거워지는데 오히려 더위가 덜 느껴졌어요.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더 시원하게 느껴졌고요. 닭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은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인삼, 대추, 밤, 찹쌀, 마늘. 다 몸에 좋은 거예요. 특히 인삼은 여름에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죠. 닭고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뼈에서 살이 저절로 떨어졌어요. 국물은 구수하면서도 담백했죠. 처음엔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맛있네요. 스베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시원하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한국말이 나왔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죠. 방금 너가 뭐라고 했어? 시원하다고 했나봐.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아니, 그냥 들은 대로.
옆 테이블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아이고 외국 학생들이구나. 러시아에서 왔어? 하은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네, 발레 연습하러 왔어요. 예쁘네. 삼계탕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잘 먹네.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김치와 깍두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처음엔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삼계탕과 함께 먹으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가 느끼함을 잡아줬죠. 그리고 이것도. 다른 할머니가 인삼주를 가져오셨어요. 어른들 먹는 거지만 한 잔씩만 마셔봐. 기력이 날 거야. 작은 잔에 따라주신 인삼주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했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해요? 제가 묻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우리도 외국 가면 도움받잖아.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러시아 발레 유명하잖아. 우리 손녀도 발레 배우는데 러시아 선생님한테 배웠어. 정말요? 그럼. 한국에 러시아 발레 선생님 많아. 다들 훌륭하시더라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뜨거운 걸 먹으니까 땀이 나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주는 거네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름에 찬 것만 먹으면 위장이 약해져.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지. 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 흡수도 좋아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네요. 그럼 한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이 덥고 습한 여름을 견뎌왔는데 그동안 쌓인 지혜가 있지. 그때 아저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알아? 러시아 사람들의 조상도 한국인들과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 정말요? 만주족이라고 들어봤어? 그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에도 살았는데 한국의 고구려와 같은 문화권이었대. 심지어 단군 왕검을 공통조상으로 모셨다는 기록도 있고. 단군 왕검이요? 한국의 시조야. 하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지. 그런데 만주 지역 여러 민족들도 비슷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서로 친근함을 느끼는 건지도 몰라. 같은 조상의 피가 흐르니까.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는데 다들 화목해 보였어요. 아이들도 뜨거운 삼계탕을 잘 먹고 있었죠. 러시아는 가족끼리도 각자 다른 걸 먹는데 한국은 함께 먹는 문화예요. 특히 이런 보양식은 온 가족이 함께 먹죠. 정을 나누는 거예요. 하은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엄마, 왜 여름에 뜨거운 거 먹어요? 우리 몸은 똑똑해서 더울 때 찬 걸 먹으면 오히려 더 덥게 느껴져. 뜨거운 걸 먹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시원하게 만들어줘. 신기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름에 삼계탕 드시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먹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걸 우리는. 카티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몸이 가뿐했어요. 밖에 나가도 아까처럼 덥지 않았죠. 정말 시원해졌어. 스베타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지? 이열치열의 의미를. 아저씨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삼계탕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건 일종의 디톡스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름에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만 찾았는데 그래도 더위를 이기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나니 오히려 몸이 시원해졌죠. 한국인들이 미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네요. 한국의 여름나기는 과학이에요. 그리고 철학이기도 하고요. 철학이요? 네.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거죠. 더위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더위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식당을 나오면서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학생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가. 그리고 다음에 또 와. 감사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로 더위가 덜 느껴졌어요. 아직도 덥긴 했지만 견딜만 했죠. 몸에서 나는 땀도 끈적이지 않고 산뜻했어요. 이제 예술의 전당 가볼까요? 하은 씨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 그때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알리사, 너도 느꼈어? 삼계탕 먹으면서 뭔가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 음식의 온도 말고 사람들의 따뜻함 같은 거. 모르는 할머니들이 김치도 주고 아저씨가 설명도 해주고. 맞았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의 정을 경험한 거였죠. 러시아에서는 식당에서 이런 일 없잖아. 각자 먹고 가는 게 전부인데. 그러게. 여기는 뭔가 다 같이 더위를 이겨내는 느낌이야. 하은 씨가 우리 대화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나라죠. 예술의 전당이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더 현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거의 모든 건물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어디든 에어컨이 있네요. 이제 믿어요? 하은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가난하고 덥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위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술의 전당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 있는 거예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앞마당에는 거대한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아시아 최고의 공연예술 복합단지예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미술관까지 다 있죠. 하은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볼쇼이 극장보다 더 현대적이고 웅장해 보였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의 천장이 20m는 되어 보였고 전면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덥지 않았죠. 특수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빛은 들어오지만 열은 차단해요. 그리고 천장에 보이는 저 구조물이 자연 환기 시스템이에요. 정말 천장에는 거대한 환기 구조물이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꽃잎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어요. 온도와 공기질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돼요. 벽면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 예술품과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술관 같았어요. 발레 연습실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또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층마다 다른 음악이 나와요. 3층은 발레 음악이 나올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3층에 가까워지자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서 토슈즈를 신고 걸어도 미끄럽지 않았어요. 연습실 앞에서도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드디어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오마이갓! 카티아가 러시아어로 소리쳤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연습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00평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공간,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이었고 바닥은 최고급 댄스 플로어였어요. 천장은 6m는 되어 보였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채광창이 있었죠. 바닥이 따뜻해요? 맨발로 서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완벽한 온도였어요. 바닥 난방이 되어 있어요. 발레리나들의 발 보호를 위해서죠. 온도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요. 스베타가 바에 손을 대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도 온도 조절이 돼. 네,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유지돼요. 더 놀라운 건 벽면의 컨트롤 패널이었습니다. 거대한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었어요.
온도, 습도, 조명, 음향. 다 조절 가능해요? 네, 각자의 연습 스타일에 맞춰서요. 심지어 거울의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거울의 각도를? 하은 씨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거울이 살짝 기울어졌어요. 점프 동작을 연습할 때는 거울을 위로 기울이면 전신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 높이도 자동으로 조절됐습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높이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었죠. 이런 시설을 무료로 쓸 수 있다고요?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다 무료예요. 한국 정부가 예술가 지원에 아끼지 않거든요. 천장을 보니 특수한 장치가 더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공기정화 시스템이에요. 운동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땀 냄새를 실시간으로 제거하죠. 그리고 산소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요. 정말 아무리 격렬하게 운동해도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모스크바 연습실에서는 1시간만 연습해도 공기가 탁해졌는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은 씨가 또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미세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왔어요. 습도 조절 기능이에요. 너무 건조하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발레리나들은 근육과 관절 보호를 위해 적정 습도가 중요하거든요.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동작을 녹화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최대 8개 각도에서 동시 촬영이 가능하고 슬로우 모션, 줌인, 각도 전환도 가능해요. 8개 각도? 네, 천장과 바닥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점프할 때 발 모양이나 공중 자세를 정확히 볼 수 있죠. 우리는 넋을 잃고 구경만 했습니다. 러시아 아카데미의 연습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곳은 역사는 있지만 시설은 100년 전 그대로였죠. 음향 시설도 최고급이에요. 스피커가 벽면 전체에 숨겨져 있어서 어디서든 완벽한 음질로 들을 수 있죠. 시험 삼아 음악을 틀어봤는데 정말 콘서트홀에 있는 것 같은 음질이었습니다. 베이스부터 고음까지 완벽하게 재생됐어요. 음악 템포도 조절할 수 있어요. 처음 배울 때는 느리게, 익숙해지면 원래 속도로. 이 정도 시설이면 얼마나 비쌀까요? 한국은 문화예술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하죠. 예술가가 최고의 환경에서 연습해야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고 믿거든요. 그때 한국인 발레리나들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죠? 환영해요. 놀랍게도 몇몇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바가노바 메소드를 공부하면서 러시아어도 배웠어요. 원전을 읽고 싶어서요. 와, 그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러시아 발레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한국 발레의 기초는 러시아에서 왔죠.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도 오만하지 않았어요. 같이 연습해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한국 발레리나들의 실력은 예상외로 뛰어났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했고 특히 표현력이 좋았어요. 와, 저 아라베스크 라인 좀 봐. 제가 감탄하자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선생님께 배운 거예요. 매일 3시간씩 기본기만 연습했어요. 3시간씩이나? 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러시아 발레의 정신이죠. 함께 바에서 플리에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시설은 최첨단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건 여전히 클래식 발레의 본질이었어요. 연습 중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에요. 다들 수분 보충하세요. 한국 발레리나 중 한 명이 작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네, 이온 음료, 비타민 워터, 단백질 음료까지 다 있어요. 발레리나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죠. 러시아에서는 물도 각자 가져와야 했는데 휴식하면서 한국 발레리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발레계는 어때요?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서로 돕기도 해요. 오늘처럼 외국 친구들이 오면 다 같이 환영하고요. 러시아는 경쟁만 치열한데 예전엔 한국도 그랬대요. 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연습을 계속하다가 제가 점프 착지를 살짝 잘못했습니다. 순간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 괜찮아요? 한국 발레리나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발목 삔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한 명이 벽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예술의 전당에는 의료진이 상주해요? 네, 공연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응급처치는 즉시 가능해요. 의료진이 제 발목을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비용은 예술의 전당에서 연습하는 분들은 무료예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게 자비 부담이었는데 연습을 마치고 샤워실로 갔습니다. 이것도 놀라웠어요. 개인 샤워부스. 각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샤워부스가 있었고 온도 조절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샴푸, 바디워시, 수건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죠. 사우나도 있어요. 근육 이완에 좋죠. 정말 작은 사우나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발레리나를 위한 거군요. 한국은 예술가를 존중해요. 좋은 환경에서 연습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몸이 가뿐했습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연습하니 피로도 덜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한국 선생님들도 오실 거고요. 한국 선생님들도 러시아 발레를 아세요? 당연하죠. 한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러시아에서 공부하셨어요. 바가노바 아카데미 출신도 많고요. 예술의 전당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에 빛나는 건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곳에서 매일 연습할 수 있다니. 부러움을 넘어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은 예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하은 씨가 물었습니다. 택시 부를까요? 아니면 버스 타실래요? 버스요? 러시아에서 버스는 고문기구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끔찍했죠. 낡은 차량, 고장난 창문,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컨이 없었어요. 한국 버스는 러시아와 달라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반신반의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류장부터가 달랐어요. 이게 버스 정류장이라고요? 유리로 된 부스였는데 안에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의자에는 쿨링 패드까지 깔려 있었고요. 여름엔 쿨링 패드, 겨울엔 온열 패드로 바꿔요. 정류장 안에는 버스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402번 버스, 2분 후 도착, 현재 위치 예술의 전당 사거리. 정확해요? 네, GPS로 실시간 추적하니까 오차가 거의 없어요. 정말 2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우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쏟아져 나왔어요. 버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맞아요? 좌석마다 개인 송풍구가 있었고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어요. 좌석도 푹신했고 손잡이도 깨끗했죠. 그리고 이 버스는 전기버스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매연도 없죠. 정말 엔진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시끄러운 디젤 버스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자리에 앉자 한국인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이구나. 더울 텐데. 그러더니 가방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꺼내주셨어요. 이거 써. 시원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곧 내릴 거야.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게 계속 놀라웠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부드러웠어요. 러시아 버스처럼 덜컹거리지 않았죠. 의자도 특수 제작이에요. 충격 흡수가 잘 되도록. 창밖을 보니 버스 전용 차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예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죠.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도 있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죠.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예요. 더 놀라운 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다음 정류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음성 안내가 4개 국어로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요. 그리고 버스 안 전광판에는 현재 위치, 다음 정류장,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네요. 한국은 IT 강국이니까요. 대중교통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요. 하차벨도 곳곳에 있어서 어디서든 누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벨이 고장나서 기사에게 소리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인상적인 건 교통약자 배려였어요. 휠체어를 탄 분이 타려고 하자
버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버스가 기울어져요? 네, 닐링 시스템이에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타기 쉽도록 차체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휠체어 전용 공간도 넓었습니다. 안전벨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숙소 근처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한국 구경 잘하세요. 친절한 인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스베타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버스가 이렇게 쾌적할 수가. 냄새도 안 나고 시원하고 조용하고. 카티아도 감탄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버스를 도입하면 좋을 텐데. 전력이 부족해서 에어컨도 못 켜는데 무슨. 씁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숙소로 걸어가면서 또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작은 버스가 골목길을 다니고 있었어요. 마을 버스예요. 큰 버스가 못 가는 곳을 다니죠.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버스에도 에어컨이 있다는 거였어요. 작은 버스에도 에어컨이? 한국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기본이에요. 잠깐 마을 버스를 타봤는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좌석은 적었지만 깨끗했고 기사님도 친절했어요.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하은 씨가 통역해주자 기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러시아. 멀리서 왔네. 한국 구경 잘하고 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대중교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야. 하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봐요.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믿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시민을 위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 구경해요. 하지만 아침 8시인데도 벌써 30도가 넘었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러시아는 건조해서 그늘에만 가도 시원한데 투덜거리며 걷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횡단보도 앞에 거대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호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늘막 아래는 확실히 시원했어요. 직사광선을 피하니 체감 온도가 5도는 낮은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그늘막에서 미스트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시원하다. 스베타가 감탄했습니다. 미세한 물방울이 피부에 닿으면서 즉시 시원해졌어요. 이런 게 도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주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마다 있어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조금 더 걸으니 무더위 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당연하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니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고 정수기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왔죠. 벽에는 TV도 있었어요. 이게 다 무료? 이미 많은 노인분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해요.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더우면 언제든 들어와서 쉬어. 여기는 24시간 열려 있어. 24시간이요? 그럼 밤에도 더운 날이 있잖아.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이 24시간 운영된다니. 밖으로 나와서 계속 걸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컨, 지하철역 입구마다 에어커튼, 공원마다 쿨링포그. 도시 전체가 더위와 싸우고 있네요.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더위를 인정하고 대비하는 거죠. 공원에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있는 건 당연하고 곳곳에 음수대가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계속 나와요? 네, 필터로 정수된 깨끗한 물이에요.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바닥 분수라서 안전했죠. 러시아는 분수대에 들어가면 경찰이. 여기는 애초에 들어가라고 만든 분수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근처 그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늘진 벤치에 앉으려는데 젊은이가 일어나며 자리를 양보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앉아요.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더우실 텐데 편하게 쉬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배려를.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름 대책은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최첨단 시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설은 돈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는 시간이 필요하죠. 한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지혜였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하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한강에서 연습해 볼래요? 밤에요? 밖에서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공원에 가는 건 위험했어요. 범죄의 위험도 있었고 경찰에게 제지당할 수도 있었죠. 한강 다리 아래는 댄서들의 성지예요. 시원하고 안전하죠. 저녁 9시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놀라웠어요. 밤인데도 거리가 환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이 다 열려 있었어요. 밤 9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어요. 안전하니까요. 한강 다리 아래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와. 넓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비보이, 현대무용, 방송댄스, 심지어 태권도까지. 여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어요. 무료고요. 정말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다리가 지붕 역할을 해서 비도 안 맞았어요. 조명도 있네요. 시에서 설치했어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쪽에서 발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야외에서 그것도 다른 댄서들과 함께 연습하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곧 자유로운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시원하다. 카티아가 그랑 줏대를 하며 웃었습니다. 강바람이 땀을 식혀줬고 콘크리트 바닥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옆에서 비보잉 하던 청년들이 다가왔습니다. 발레하시네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비보잉도 멋있어요. 서로 다른 춤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춤이 예술이에요. 발레든 비보잉이든 케이팝 댄스든. 러시아에서는 클래식 발레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모든 춤이 존중받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CCTV도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안전했죠. 러시아는 밤 9시만 넘어도 위험한데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요. 특히 이런 공공장소는 더 그렇죠. 연습을 마치고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영업한다는 게 여전히 신기했어요. 새벽에도 열어요? 네, 365일 24시간이요. 시원한 음료를 사서 한강변에 앉았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리의 조명, 빌딩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죠.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스베타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니까.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어요. 새벽에도 버스가? 네, 올빼미 버스라고 해요.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죠. 버스 안도 낮 시간대와 다름없이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여운이 남았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카티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밤에 자유롭게 춤출 수 있다니. 한강에서의 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무리한 연습으로 발목을 다시 다쳤습니다. 게다가 더위 때문인지 어지러움까지 느꼈어요. 알리사, 괜찮아?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발목이 붓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계속 났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술의 전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1층에 한의원이 있어요. 가보실래요? 한의원이요?
한의학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서양 의학이 아니라서 불안했어요. 러시아에도 민간요법이 많았는데 대부분 효과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나이 지긋한 한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맥을 짚더니 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열사병 초기 증상이네요. 그리고 발목은? 선생님이 제 발목을 만져보더니 정확히 아픈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인대가 살짝 늘어났네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만져보고 아세요? 한의학은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의학이에요. 몸의 신호를 읽는 거죠. 선생님은 침을 꺼냈습니다. 침 치료를 하면 빨리 나을 거예요. 침이요? 아플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침이에요. 정말 침은 아주 가늘었습니다. 발목 주변의 특정 부위에 침을 놓자 따끔했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원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붓기도 빠질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목 뒤와 손목의 특정 부위를 눌렀습니다. 이건 열을 내리는 혈자리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의학이 이렇게 과학적인 거였어요? 서양 의학과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둘 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이죠. 30분 정도 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한의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한의학과 서양 의학이 공존해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죠. 러시아는 서양 의학만 인정해요. 각 의학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급성 질환은 서양 의학이, 만성 질환은 한의학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죠. 침을 뺐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목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붓기도 많이 빠졌고요. 약도 지어드릴게요. 하루 3번 먹으세요. 한약을 받았는데 파우치에 담겨 있어서 먹기 편했어요. 쓸 줄 알았는데 달콤해요. 요즘은 먹기 편하게 만들어요. 효과는 그대로고요. 비용은 얼마나?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 참가자는 무료예요. 또 무료예요? 매번 놀라는 1회 연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발목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한약을 먹으니 더위도 덜 타는 것 같았어요.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다니. 전통의학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 날 한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덕분에 완치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러시아 가서도 건강 조심하세요. 한국의 의술을 러시아에도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어디서든 사람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한의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옛것을 버리지 않고 새것과 융합하는 지혜가 있었죠. 마지막 날 새벽, 우리는 작별 파티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안전했어요. 배고프지 않아? 카티아가 물었습니다. 저기 편의점 있네. 가보자.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러시아는 밤 10시면 대부분 문을 닫거든요. 24시간 가게는 주유소 정도? 편의점 안은 환하고 시원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이렇게 물건이 많아?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음료수. 없는 게 없었어요. 도시락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여러 대 있었고 뜨거운 물도 나왔죠.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저는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선택했어요. 이제 김치 맛에 익숙해졌거든요.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스베타가 감탄했습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먹으면서 새벽 풍경을 봤어요. 택시가 지나가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커피를 사가고 청소 차량이 거리를 깨끗이 하고 도시가 잠들지 않네요. 그래서 24시간 도시라고 해요. 직원분도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걸 알고 젓가락 사용법도 알려주셨어요. 러시아 학생들이에요? 한국 어때요? 너무 좋아요. 러시아와 정말 달라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새벽 시간인데도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나라.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숙소로 걸어가면서
2주간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 맞아. 한국이 이런 나라일 줄은. 우리 모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러시아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벌써 2주까지 났다니. 시간이 정말 빨랐어. 공항에서 하은 씨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알게 해줘서. 언제든 다시 오세요. 한국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은 씨가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부채였어요. 더울 때 쓰세요. 한국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다는 게 뭘까? 단순히 온도가 낮은 게 아니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환경. 그게 진짜 시원함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발레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 맞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삶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방법.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모두의 편의를 생각하는 마음. 전통을 버리지 않고 현대화 조화시키는 지혜. 이열치열도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뜨거운 걸 먹으며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죠. 러시아에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할까? 일단 우리가 본 걸 전해야지. 시설이 없어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꼭 다시 올 거야. 2주 전엔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가장 그리운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덥고 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더위를 이기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였죠. 진짜 선진국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제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때 스베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같은 조상에서 왔다니. 맞아. 단군 왕검과 고구려 이야기 기억나? 만주족이 우리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 카티아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이 낯설지 않았어. 처음 만났는데도 친근했달까?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래. 외모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남같지 않게 느껴졌던 이유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러시아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우리도 같은 피가 흐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 고맙습니다, 한국.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주 동안 한국이 보여준 것들은 단순한 시설이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환경을 함께 극복하는 지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이었죠. 우리가 러시아에 돌아가서 할 일이 많겠어. 맞아. 최소한 우리 아카데미부터라도 바꿔보자. 서로 도우면서 연습하는 문화를 만들어보는 거야.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과 배려를 배웠죠. 다음 여름에는 우리가 한국을 초대하자. 좋아. 러시아의 겨울 발레를 보여주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놓자.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러시아에 적용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발레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10시간의 비행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여전히 덥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서 받은 부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채질을 하니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리고 한국의 추억이 떠올랐죠.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외치던 순간. 그때 깨달았던 진정한 시원함의 의미. 그것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원함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채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봤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2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발레리나 알리사의 한국 경험담을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소녀가 진정한 선진 문명을 경험하고 돌아간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도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한국의 정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